요번에는 저희가 입설명예를 매년 이제 저희 입설명예를 매년 하는데, 올해는 외부에서 전문가분을 좀 모셔서 한번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들어보려고. 매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해 주시고, 나름대로 이제 저희 학원에 맞춰서 또 학생들에 맞춰서 이제 연구를 해왔었었는데, 올해도 이제 물론 연구도 하지만 외부에서 이제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요번에 이제 모신 소장님은 입시로닷컴이라는 이제 뭐 사이트에서 입시 전문가시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저도 이제 듣기도 했지만 입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입시 전문가 과정에 대한 것도 교육해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이따가 이제 뭐 설명 들으시고 끝나시고 나서 이제 뭐 질문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궁금하신 점은 좀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임을 나눠드린 것 중에는, 이쪽에 이제 오늘 설명해 주시는 내용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이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따로 드리고요. 오늘 드린 그 자료에서 보시면, 학과별계 뭐 이거는 그냥 랜덤하게 이제 막 들어가 있습니다. 과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학생이 어떤 과에 갈지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거기 과에 맞춰서 요 내용에 대한 거를 뽑아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학교라든가 과별로 해서 학교라든가 뭐 함양해야 될 역량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세특을 이번에 쓸 텐데 거기에 쓸 때 우리 학생이 내가 이제 지원하는 과가 예를 들어서 뭐 컴공이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함양해야 될 역량이라든가 뭐 관련 도서라든가 이런 게 이제 들어갔으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셔서 나중에 이제 세특 쓰실 때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세특을 쓰는데 이제 저희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또 물어보는 경우가 되면 그 세특에 대한 것도 조금 도움을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 땡땡땡 해가지고 학생부 생활 기록부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고3 친구 중에 학생 중에서 생기부가 이제 어떻게 써 있는지 요번에는 이제 마지막이어가지고요. 그래서 3학년 때 보완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그 생기부를 한번 분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성적에 대한 변환 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변환 등급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학교에서 등급이 나와 있는 거를 Z 값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표본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표준화시킨 점수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점수를 가지고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점수를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성적의 변형 등급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그리고 또 등급에 대한 변화도 한번 추세를 보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성적이 이제 좀 쭉쭉쭉쭉 올라가는 경우 그때가 이제 생기부가 더 좋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어떤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본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 XX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개인 정보라서 한 2점대 초반 이렇게 되는 친구 점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가 한의대를 이제 지원하려고 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가능한지. 그래서 2점대 초반이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올려야 돼서 3학년 때 올려서 이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1 때 그 세특에 대한 내용 중에서, 보통 이제 4개 정도의 영역을 보통 말씀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화학적인 역량에 대한 거, 그 다음 전공적합에 대한 거, 그 다음 인성에 대한 거, 발전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인성하고 발전 가능성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과목별 세특에 대해서, 이 친구가 뭐가 좀 부족하구나, 뭐가 좀 잘 돼 있구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요번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 학원에서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나중에 이제 학기가 끝나거나 뭐 1학년 끝나고 나서라든가 아니면 3월 달에 1학년 같은 경우가 이제 세특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이 3월이나 4월 뭐 이쯤에 이제 열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학년 때 했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이제 부족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뭐 어머님들이 이제
그 세팅에 대한 거를 그 학생부를 좀 이제 띄워서 주시면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고 2학년 때는 이런 내용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생기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안 하셨죠? 아, 그 소장님이 이쪽에 처음 오셔가지고 그 주차하셨다가 지금 잠깐 주차를 정리하러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때는 그 교과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특강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특강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고1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들어가는 특강은 수초에 대한 게 이제 좀 다시 들어가는 경우랑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심화 특강이랑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특강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가 이제 그 2학기 때 수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쪽에만 이제 보통은 치중을 하게 저희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소장님 모셔서 한번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가 좀 보이시나요? 네. 제 이름은 이순천입니다. 현재 이제 뛰어갔다 와가지고 약간 수비처럼 차를 빼달라 그래가지고 와, 한 바퀴 돌았더니 네. 그 국풍이천이라는 곳에 입시전략 연구소장이고요. 국풍은 우리나라 이제 최대 국어 논술 학원인데 학생들이 4,600명 정도 돼 있는 우리나라 넘버 원입니다. 이제 그쪽 아이들 입시 전략을 총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ikTok 등등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1,000명이 모여 있고요. 서울에 제 강의를 듣고 있고 여기 대구, 일산 등.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주로 누구냐면 학부모님들이 아니세요. 저는 학부모님들 대상의 강사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 학원장님, 그다음에 이제 뭐 교장 선생님, 어머님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을 제가 교육하는 사람이고요. 올 3, 4월에는 제가 인천광역시 4,700개 학원들, 또 의무교육, 교육청 강사로 그 학원들, 의무교육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치동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입시 컨설턴트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시거든요. 저는 그 자격증을 가르치는 교수고 또 발급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막 밑자락을 까는 이유가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입시 정보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지금부터 싹 공백 상태로 지워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뉴스에서 봤는데 신문에서 봤는데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컨설턴트들입니다. 저한테 교육 받은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누구 강사가 와서 설명했는데 그러는데 저는 학교 초청 강의를 가지를 않아요. 딱 2개 학교만 갑니다. 원래 친분이 있던 교장 선생님들 학교만. 그러니까 저한테 교육 받은 사람들이 가서 어머님 학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랑 얘기하실 때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이제 정립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중등부 어머니 손 들어주세요. 고1 어머니, 고2, 고3, 고3이 없어요. 포기했나 보세요. 농담이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교육 정보를 이 핸드폰으로 이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교육 정보를 어머님들이 어디서 얻으시냐면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장님들한테 얻을 건데 그분들은 뭐 딱히 방법이 있을까요? 그분들도 뉴스를 보고 얻어요. 근데 신문을 봤더니 이게 헤드라인이 이렇게 된다더라. 이렇게 된다더라. 이렇게 된다더라. 이렇게 된다더라.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오보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야, 아빠가 그 뉴스를 봤더니 엄마가 어디서 들었는데 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서 학원으로 달려. 어머니가 의사 결정을 했어. 오보를 믿고 지금까지 수년간 애들을 교육시켜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입 전형부터 한번 짚어보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지금 이제 대입 전형 표인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표입니다. 수시 정시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교과 전형으로 제일 많이 모집을 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언론에 딱 나가고 이 표가 대입 전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믿으시죠? 네,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표는 신문에 나오는 표가 맞긴 한데 이 표는 제가 학교 설명회 갈 때 꺼내드는 표예요. 또 어머님 아이들을 자기 기관의 이익에 따라서 이 표를 꺼내듭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는 이 표를 좋아해요. 수시 모집에서 무슨 비율이 높아요? 교과전형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가서 강의하는 강사는 이 표를 꺼내놓고 너희들 뭘 열심히 해야 되니? 교과 열심히 해야 되지,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어머님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의 종류가 수능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내신만 드립답 하는 전문 학원에 보냈다면 그 학원장은 이 표 꺼내놓고 또 아이들한테 세뇌를 시킵니다. 근데 이 표는 어떤 표냐면 서울대부터 제주대학까지 우리나라 전국 모든 대학의 평균 비율인데 어머님 아이들 제주대학 보낼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 애들 어느 대학 가고 싶은지 꺼내볼까요?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아직 고3이 아니라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에 적어도 우리 스플림 수학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라면 이 중에 6장의 원서를 쓰게 되니까 이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대학은 이제 빨간색 표예요. 이렇게. 비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또 누가 좋아할까, 이 표를. 이 빨간색 그래프. 여기서 제일 높게 보이는 게 지금 수능 정시 비율이죠. 자, 이제 어머님 아이들을 꼬시는 데가 어디냐? 수능 전문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재수 종합반을 가지고 있는 수능 전문 온라인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원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계속 찍어냅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이들을 고1 중간고사 이후에 유튜브 설명에 대방출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방출을 하느냐? 너희 내신 망했지? 그렇지? 끝났네. 내신이 망하면 수시를 못 가거든. 근데 괜찮아. 너희 목표 대학 여기에 있는데 이 대학은 정시로 제일 많이 뽑아. 너희 학교 공부 포기하고 우리 거 온라인 수강하자. 이해되세요? 그래 놓고 어머님 애들을 쭉 땡기는데 이제 어머님 애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왜냐? 학교 시험 공부 할 필요가 있어요? 수능으로 대학 가면? 없어요. 수행평가도 부실하고 봉사활동도 부실하고 임원 동아리 활동 다 부실합니다. 그래 놓고 엄마 아빠가 너 왜 요즘 학교 생활 그렇게 해? 라고 물어보면 나 수시로 안 가? 정시로 갈 거야. 이 꼴을 3년 내내 봐야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최종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머님 아이들은 지금 전국 평균으로 놀 필요도 없고요. 인서울 15개의 대학으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비율을 잡아야지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님 아이들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6장의 대학 원서를 쓴다 그러면 6개 다 인서울을 쓰실 거예요? 그래도 되고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쓰냐면 4장, 5장의 인서울을 쓰고 한두 장은 안전장치로 경기도권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그럼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게 되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수시 교과 전형이 20.5, 수시 종합 전형이 28.9, 두 개를 합하면
49.4%가 되는 거고요. 정시 수능 비율이 33.1%로 어때요, 이제? 줄어들었죠. 이제 그 재수 학원들의 그게 이제 안 통하기 시작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통하는 게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여기서 발생을 하죠. 작년에 서울대학교 수능으로 합격한 아이들 비율인데요. 2023년 작년에 57.3% 합격자가 수능으로 합격한 애들의 비율이 얘네들이 바로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재수, 삼수, 사수, 기숙학원에서 1년 내내 수능만 하는 애들. 지금 고3 애들 있잖아요, 어머니. 재수 언제 할 것 같으세요? 올 겨울에 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재수학원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기말고사 끝나는 애들 바로 끌고 가서 내년 수능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학생 비율이 아니라 수능은 수도권 대학의 절반을 재학생이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재수생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수시 교과 종합전형은 재학생들 몫이에요. 그게 49.4%입니다. 그리고 정시 수능 33.1이 아니라 15.6%가 바로 비율이다. 재학생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수도권 대학일수록 더 높아갑니다. 그럼 이걸 꺼내 들고 어머님들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교 생활에 전념을 해라. 전략적으로 이걸 밀고 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어머님들이 어떤 상태가 돼버리느냐. 기숙사에서 졸업생들, 그 재수하고 있는 애들하고 또 경쟁해서 이겨봐. 이길 것 같으세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목 자사고이들 같은 경우 대신 아예 엉망인 애들은 그냥 그러니까 수능만 3년 내내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애들이랑은 어머님 애들이 양팔 묶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아이들한테 가서 잘 전달하실 수 있겠어요? 녹화되고 있어요, 지금. 영상 녹화가.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네, 꼭 알려주세요, 어머님들. 자, 그러면 어머님들은 재학생들이니까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살펴보죠. 지금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이건 전국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율 자체가. 자, 그럼 이제 교과전형부터 살펴보죠. 교과전형은 뭘 잘해야 되죠, 어머님들? 딱 내신 잘해야 되죠. 그래서 대학에 다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어머님들이 또 속아버리셨어요. 누구한테 속았느냐? 인쇄업자들한테 속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교과 전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교과 전형은 어떤 거냐? 우리나라 교과 전형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7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신 성적 100%에 수능 안 보고 뽑는 거, 이게 사실은 교과 전형이죠. 내신 100%고 수능 안 보니까 진짜 교과 전형이죠. 자, 이렇게 뽑는 대학은 인서울대학에서 몇 개 있을까요? 제로입니다. 없어요. 거보세요. 이제 아셨죠? 교과 전형이 없는 이유를. 자, 왜 교과 전형이 없느냐? 어머님들 속아서 그래요. 이 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나온 공식 표입니다. 교과 전형이 없죠. 교과는 괄호쳐져 있고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보세요. 우리나라는 교과 전형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정식 명칭이 뭐냐면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이걸 줄여서 위에 걸 떼버리고 교과 전형 해버리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나 엄마나 애들이나 선생님들이 내신으로 가는구나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정식 명칭은 교과 전형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신 성적 100%의 수능 보고 뽑는 대학. 요거는요. 예, 인서울 16개 대학 중에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은 교과 전형을 어떻게 뽑느냐. 1차에서요, 교과, 비교과를 합산해서 1차 합격자를 뽑습니다. 왜? 교과 전형이 아니라니까요? 교과 위주 전형이니까 비교과를 봐서 학생들을 보는 거라는데. 그리고 나서 수능 최저를 보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게 뽑아요. 그럼 이제 이걸 알려드릴게요. 왜 교과 전형
교과 성적으로 100%를 안 뽑느냐? 자, 입장 바꿔서요. 내신 성적 100% 반영을 하면 서울대 의대에 누가 앉아 있겠어요? 민사고 1등, 공고 1등, 농고 1등, 국악고 1등, 예고 1등, 온갖 1등들이 의대에 앉아 있겠네요? 말이 된다고 보세요.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뽑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들 이게 교과 전형 표 제가 일부 캡처한 거예요. 인서울대학교에. 그럼 보시면 이게 교과 전형 이름들이고요. 자, 보세요. 학생부라고 돼 있죠. 1차가. 이 학생부는 뭘로 구성이 돼요? 교과, 비교과로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지역 1등은 서울대를 못 가요. 어떤 지역 애들은 전교 7등인데도 서울대 반대로 가요. 전교 30등인데도 서울대 가고 교과 전형으로. 왜냐? 교과, 비교과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1등 합니다. 그래도 서울대 의대 못 가잖아요. 1등이어도. 왜냐면 학생부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과 전형이 뭐랑 유전자가 똑같냐면 종합 전형하고 똑같습니다. 종합 전형도 1차에서 교과 비교과 학생부를 평가하는 거고요. 이제 종합 전형은 달라지죠. 1차 통과를 하게 되면 2차에서 면접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서울대학에서 6개 대학만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웃기냐면 어머님 아이 목표가 성대, 한양대, 건국대, 홍익대, 동국대다. 그러면 수능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근데 이 6개 대학 지원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수능 최저 공부하라 그랬다고 박혀 있어요. 11월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면접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인데 면접 공부했다가 수능 공부했다가 면접 공부했다가 수능 공부했다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요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죠. 왜냐? 수시는 교과 위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교과, 비교과, 학생부를 평가를 하거든요. 라고 만약에 어머님 애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면 어머님들이 지금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을 건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자, 대학이나 특목고에서 학생부 평가를 하는데 몇 개 항목을 평가를 하죠? 몇 개 항목이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만점이 나오죠? 배우신 분. 배운 학생, 학부모님은 보세요. 학생이고 학부모고 아무도 몰라요, 이거. 그리고 언제 알게 되느냐? 고1 생기고 망하고 나면 알아요, 이제. 야, 망했다. 야, 이거였어? 오, 동생 때는 내가 더 잘해봐야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애를 꼭 그렇게 해서 실패 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 너무 늦어버렸어요? 안 늦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따 희망을 많이 드릴 건데, 고1은 학생부가 안 끝났죠? 끝났죠. 고2는 고1 것만 날아간 상태예요. 근데 고1 거는 반영 비중이 100%에 30%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70%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고, 그래서 아까 고3 어머니 계시다고 물어본 거예요. 아무튼 열심히 하면 되죠. 자, 요렇게 11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학교생활교육부는 교과 비교과인데 촬영하시고 싶으세요? 이거 자료 드릴 거예요. 교과가 3개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3개다라고 하면 지필 수행 세트 3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꼬였죠. 왜냐하면 어머님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과는 뭘 잘해야 되죠? 그랬더니 내신이요 그랬죠. 내신 성적은 이 2개를 합산한 성적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도 가중치가 적어요. 왜 그러냐면 민사고 3등급하고 농어촌 지역 1등급하고 평가가 다를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약화가 되는 겁니다. 결정타는 세특에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세특이 어떤 거냐?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40분간 문제를 계속 문제점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40분간은 우울하실 거예요. 그 뒤에 희망을 드릴 거니까 냉철하게 평가를 해보세요. 어머님들이 보내는 학원들은 어떤 학원들이었냐? 지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동안 가면 문제 푸는 학원들이었어요. 개념 정리하고. 그 학원들은 여기서 뭘 가르쳐 주는 학원이죠?
지필 가르쳐주는 학원이었죠. 수행평가 아무도 안 가르쳐줄 겁니다. 학원들. 근데 어머님 애들이 고등학교 가게 되면 예를 들자면 중학생도 예를 들어보죠. 특목고 준비하는 중학생. 학교에서 독서 감상문 수행평가가 나왔어요. 근데 어머님에는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을 냈고 어머님에는 전태일 평전을 냈고 마감 시간을 지켰으니까 두 아이 다 수행평가 점수는 만점이겠죠. 근데 세특은 뭘 기재하는 칸이냐? 어머님 아이들이 제출했던 수행평가 내용이 기록되는 칸이 세특입니다. 그럼 이제 입학사정관은 얘가 다 동점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학교를 편차하기 때문에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만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세대학교는 6등급까지 만점을 줘버리니까 점수차가 0.5점 차이밖에 안 나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세특을 보게 되는 거죠. 세특을 봤더니 이 친구는 불사조고 이 친구는 전태일 평전이고 한국 노동시장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한국 뭐 발전 시대상을 비판한 그 독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때 또는 중학교 때 소논문 쓰는 걸 배웠느냐, 발표하는 법을 배웠느냐, 아니면 독서 감상문을 체계적으로 쓰는 법, 그 다음에 자기가 탐구했던 걸 심화 탐구하는 방법, 심화 탐구했던 걸 공동체의 나눔 배려로 확장시키는 방법, 학전발인,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역량 4대 역량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아무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교과가 1등급이에요. 해봤자 이거 구성 상태를 봐야 되는 겁니다. 4개의 역량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를 보시죠. 비교과를 보면 8개 항목. 교과 3개, 비교과 8개. 총 11개 항목 평가입니다. 이 동네에서 설명회도 하나요? 학원들이? 해요? 누가 와서 해요? 가보셨어요? 잘해? 궁금해서 설명회 출사 다니는가? 도서관도 할 거고 다니지 않을까? 어머니 머리만 아파버리네. 휘둘려 버려요. 저는 휘둘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머님들 교육용이 아닌 자료거든요. 이 학교 선생님들, 학원장들, 교육청 직원들 교육하는 자료라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틀리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잘 걸러드리세요. 그 내용들을. 자, 여기 8개가 있어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어머님들이 여기에서 제일 관리를 잘해주신 게 뭐죠? 그렇죠. 그거 잘했죠. 라고 생각하시겠죠,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자, 코로나 때, 지금은 괜찮은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걸리면 며칠 결석이죠? 5일씩 질병 결석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걸리는 애요 10일 들어가 버렸네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문제가 생긴 애가 온라인 수업 도입됐을 때 접속이 안 돼 버렸어요. 아예 핸드폰. 그 온라인 수업 접속을 못했으니까 미인정 결석, 무단 결석으로 찍혔네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담임한테 전화해서 출결사항 옆에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기재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라고 학교에서 어머니들 교육을 시켜줬어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했다. 일주일 결석. 그럼 질병 결석으로 찍혀버려요. 근데 특기사항에 맹장 수술 입력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중3 애들 때문에 그래요. 중3 애들 특목자사고 가면 대부분 기술학교죠. 불안하죠. 얘가 벽을 달고 사나.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등등 관리법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 정도 하나만 짚어드리고. 자, 두 번째. 수상 경력. 올해 3, 4월에 있었던 과학 발명대회 다 나가서 상 다 받았죠? 받았죠? 네. 학교 대표로 나갔죠?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상 나왔죠? 어머님 애들 대회 있던 건 아세요, 어머님들? 대회 있던 거. 자, 이제 큰일 났네. 이게 매년 3, 4월은 매년이에요. 매년이 언제냐? 자, 20년이 넘어갔습니다. 20년째 매월 3월 중순에 과학 발명대회 접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4월, 10월에는 과학 토론대회가 열립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자연계열이나 자사고, 특목, 과고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과학 발명대 실적이 있어야 되고 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됩니다.
이따가 이거 디테일 한번 설명드리는데 이제 하나만 알아주세요. 첫째, 왜 어머님들이 과학 이 대회에 대해서 둔감했는가? 첫째, 누가 그러는데 이거 앞으로 뭐 반영 안 된다 그러더라.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시험 잘 봐야지 이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유 때문에 아이는 나갈 명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마도, 학교 선생님도, 학원 선생님도 이거 반영 안 된다더라. 그 시간에 너 이거나 해라. 그러니까 애들 나갈 필요가 없는 거고, 또 하나,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간 애가 있어요. 그 애는 어떤 애들이냐? 발명대회를 어떻게 준비하는 지도를 하는 학원이 있나요, 여기는? 이 동네는 없어요? 아, 없어요. 자, 지도하는 학원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는 발명을 끌어내는 법, 발명 개요서 작성하는 법,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법,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누가 안 도와줬기 때문에. 누가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애는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나가봤자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자, 그래서 원래 또 이런 겁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혹시 그 대회를 공지사항을 어머니 보셨던 분들 혹시 아이한테 이 말 안 해보셨어요? 야, 너 발명해봐, 빨리. 안 해보셨어요? 발명 빨리 해. 16일까지잖아. 올해 16일 마감이고.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어머님 아이들 올해 3월 첫 주에 뭐 있었죠? 아니, 임원 선거부터 했죠. 동아리 선정했죠. 동아리 계획서 제출했죠. 동아리 면접했죠. 어떤 학교 선택 과목 했죠.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 수행평가나 교내대회 공지 또 나왔죠. 그런 다음에 3월 16일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계약하고 2주 안에 그 바쁜 와중에 어머님 아이들이 발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2주 안에 그걸 발명을 한 놈은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냥 자퇴시키세요, 그냥. 그걸로도 먹고 살아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대치동에서는 겨울방학 때 봄거 준비 모든 특강반이 과학학원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대회라는 건요, 어머니 잘 들으세요. 학기 중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메모하세요. 오늘 토요일이죠. 월요일 날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1년 교내 대회 계획안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2학기 대회 2개를 찍으세요. 진로 전공과 관련하여 좋은 대회를. 그래 놓고 그 대회 준비를 언제 하냐면, 언제 한다고요? 방학 때. 이해되시죠? 그러면 애는 안 나갈 이유도 없고, 수준이 떨어질 이유도 없고, 상을 못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수상 경력은. 자, 그 다음에 자율활동을 하고, 자율활동은 아무도 대답 못 하실 것 같은데, 여기 뭐 적혀 있는 칸인 줄 아세요? 왜? 학교 행사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어머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느냐? 최종 학교 생활기록부가 얼마에 한 번 나오죠? 1년에 한 번 나오죠. 1년 전에 걸 어머님들이 이걸 자세히 안 본다고요. 뭐만 자세히 보세요. 얘 등급하고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써줬어요? 담임 선생님이 항상 밝은 미소, 원만한 교우 관계 이렇게 써주면 아이고 너 선생님 너 잘 평가했구나. 입학사정관이 이거는 제일 안 믿는 칸이 여기서 이거예요. 안 믿는 칸이.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 밝은 미소고 다 원만한 교우 관계니까요. 이건 안 믿습니다. 네. 맞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얘는 이거 보고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자율활동이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자율활동은 무슨 칸이냐 이제 말씀드리면 기억날 거예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받았음, 흡연 예방교육 받았음, 인터넷 윤리교육 받았음, 장애 인식교육 받았음, 응급처치 교육 받았음, 세계 시민교육 받았음 등등등 교육 받은 거 있죠. 그게 싹 기록이 되는데 그러면 빵점. 아, 왜 그러느냐? 여기 칸 이름이 앞에 자율이죠. 방금 부모님 아이들이 받았던 교육은 스스로 받은 게 아니라 학교 공동교육 과정에 의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칸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 칸에 들어가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이걸 학교에서 안 알려주느냐? 글쎄요. 원래 초등학교 때 이거 알려줘야 되거든요. 초5, 6때. 이게 중고등이 다 똑같은 걸 적용받으니까 초5, 6때 안 알려주고 중1 때 안 알려줬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여기서 펑크가 난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렇고, 그럼 동아리 활동은 잘하죠? 잘 못하나요? 근데 이제 대답 못하시겠죠? 네. 동아리 활동 어머님 애들 못해요. 쉽게 또 말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와서 동아리 활동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동아리 활동을 누가 알려주느냐? 활동 자체를 동아리 지도교사가, 야, 우리는 매년 이렇게 활동을 했단다. 동아리 선배가, 우리는 매년 이렇게 활동을 했단다. 아니면 동아리 선생님이, 너 1년간 하고 싶은 거 써와, 써와, 그걸로 해봐. 그럼 어머님 아이들이 전문가여야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어머님 아이들 중학교 3년간 동아리 활동 어떻게 했어요? 제 딸이랑 비슷할걸요? 제 딸이 중2 때 어느 날 허리 아프다고 들어왔어요. 왜? 동아리 활동했대. 뭐 했는데? 필라테스를 했대. 너는 꿈이 외교관인데 왜 필라테스를 했느냐? 뭐 해서 뽑아요, 중학교는? 가위바위보 추천부에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외교관인 애가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중3인데 얘가 또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이상한 장비를 쇼핑몰에서 사요. 제 딸은 키가 작아 150이 안 되는데 중3인데도 농구부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여자애가. 그래서 농구 동아리가 있는 날은 깔창을 이렇게 신고 남학생들 20명, 여학생 2명, 가위바위보 진 여학생들. 꿈의 외교관인데 그러고 3년간 앉아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막 과학고 하는데 뺑거리 치고 있다가 어머니는 3년간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한 후에 고등학교를 갔으니 그 계획을 어떻게 설계를 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진로 활동, 요건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딱 보시면 뻔해요. 진로 적성 검사를 받았음, 무슨 성향으로 나타났음, 뭐 명사 특강 강연을 들었음, 진로 독서를 했음, 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어머님 아이가 진로가 의대다라고 하면 의학과 관련된 활동, 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판입니다. 뭐 진로 적성 검사에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봉사활동, 이것도 문제가 생기죠. 나 어머님 아이가 이거는 어머님들이 문제가 또 생겨요. 자, 오늘까지 해서 어머님 아이들 학교 봉사활동 몇 시간인지 아세요? 보신 이유 아시죠? 요게 중요하니까 보세요. 난감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말고사 끝나고 2주 뒤에 방학이 일어나는데 방학 이후에 봉사활동을 만약에 방학 때 하겠다? 그럼 2학기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어머님 애들은 이번 1학기 때 봉사활동 충족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시 교과 전형에서 감점이 들어가요. 종합전형에서 정성평가에서 또 감점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어머님 내신 두 등급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시간 미달인 게 더 커요. 근데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이한테 또 메모하세요. 너 월요일에 담임쌤한테 가서 이번 학기 현재까지 몇 시간 돼 있는지 알아갖고 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학교 봉사 활동이 10시간이 안 채워졌다라고 하면 중고등 공통입니다. 선생님한테 이번 학기에 저는 10시간을 하고 싶으니까 선생님 기말고사 끝나고 학교 봉사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이 쓰레기 청소를 하든 급식실을 배식을 하든 도서관 책 정리를 하든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10시간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감점 기준은 1년에 10시간이 미만이 돼버리면 바로 대학은 어떤 전형이든 상관없이 추가점을 주로 먹어도 될까 말까인데 추가점이 아니라 기본에서 2점씩 날아가고 시간이 1시간 부족할 때마다 2점이면 어마어마한 점수가 날아가 버립니다. 교과 평가가 30점이거든요. 이 내신 평가가 교과 항목 평가가 30점, 30점인데 이쪽에서 2점이 빠져버린다고요. 인성 평가의 2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이에요. 독서 활동은 인서울대학 합격자 평균 한 학기에 15번 제출입니다. 한 학기에 15번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대 연고대 의대 합격자 평균이 한 학기에 20권 제출입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매 학기당 20권의 독서 감상문을 제출을 했다. 라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믿지 못할 판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어머님들이 놓칠 사항들만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보통 방송으로 이걸 하게 되면, 학부모 아카데미 같은 걸 하게 되면, 방송국에서는 제가 한 회 강의 2시간씩 9회차, 18시간 교육을 해요. 저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컨설턴트 교육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설명이기 때문에 핵심만 지금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 학기에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생활기록부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출결사항. 근데 질병조퇴가 있었으면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여기 특기사항에 기재해달라 그러면 기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수상 경력은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활동. 얘도 보세요. 장애 이해 교육 벌써 봤죠. 이거 점수화가 안 되는 거예요. 칸만 좀 먹는. 자, 그 다음에 진로활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경영학이면 진로적 성공사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영학과 관련된 진로활동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봉사활동 보세요. 학교 봉사, 개인 봉사에서 얘는 2학년 때 44시간 봉사를 하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44시간 봉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사회복지학과 발표도 안 해요. 이건 안 좋은 거고, 이게 세트, 수학 선생님, 등등의 선생님이 아이들 수행평가 냈던 걸 이렇게 기재를 해주죠. 그러면 입학사정관은 다 체크해서 얘가 어떤 역량이 있는구나. 점수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독서 활동은 과목하고 1학기, 2학기 이렇게 쭉 다 써내려가는 거고요. 자, 방금 여기하고 행동특성 종합응용까지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방금 보신 생활기록부는 어떤 생활기록부냐? 비교과가 좋아 보이세요? 어때요? 어머니들 평가는? 어머니들 평가는 어머니 아이들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머니 아이들 거보다는 좀 괜찮을 거예요, 얘가. 근데 저희 평가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요 정도 애가 어디를 들어갔냐? 재작년이에요. 한국 지역이에요. 3.8등급 인서울여대 들어갔어요. 이 정도만 해도 3.8인데 다 들어갑니다. 경영학과를. 어머님들 생각하고는 달라요, 이 종합전형이. 자, 왜 그런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제 이걸로 한번 보시죠. 교과가 있고 비교과가 있으면 본인들 이게 몇 대 몇으로 반영할 것 같아요. 근데 1, 8대 2, 7대 3, 5대 5? 맞춰보세요. 몇 대 몇? 몇 대 몇인데요? 이걸 9대 1로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 90%, 이걸 10% 반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대 의대에 국악고회가 앉아있다고. 하진 않죠. 자, 우리나라 16개 인서울대학 중에서 4개 대학이 그 비율을 공개했습니다. 4개 대학이. 첫 번째,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보시면 교과 40, 비교과 60, 4대 6이 종합전형은. 자, 그럼 교과 위주 전형은 이게 더 높겠죠. 교과 위주 전형이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야 돼요. 수업을 시켜야죠. 자, 건국대 교과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교과 3, 비교과 7. 자, 그 다음에 경희대 교과 전형. 교과 3, 비교과 7. 국민대 교과 전형. 교과 3, 비교과 7. 어머님들이 생각하셨던 거랑 세상은 다르게 흘러갔어요. 15년째. 4대 6, 3대 7. 1비율인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어른이 누구냐면 어머님들한테 너 3등급이야. 인수를 안 되겠네. 2등급 때야. 은치대 안 되겠네. 4등급 때야. 지방대 가야 되겠네. 5등급 때야. 야, 너 재수하든지 해라. 그런 어른들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이는 공부하거나 진취적으로 나갈 생각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슬픈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웃기는 상담법이 어떤 거냐면 제가 학교 선생님이나 항상 학원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얘 내신을 물어보는데 참고만 해라. 그리고 너 어느 대학 정도 가겠다라고 하면 생기부를 전체 검토를 하신 다음에 애한테 얘기를 꺼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고서 1점대 애가 있어요. 1등급 대학.
높은 치대 가겠네. 서영고도 지원해봐. 안 된다고요. 떨어진다고, 이때는. 그 다음에 3등급이한테 인서울 안 되겠네 하면 안 된다고. 작년에도 저희가 4.8 성대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2.4등급 의대에 들어갔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휘문고는 작년에 의대 몇 명 들어갔어요? 휘문 156명 들어갔잖아요. 지금까지 개교일의 누적이 아니라 작년에 156명 의대 갔다고 휘문고는. 의대 보통 50에서 100명 단위 다 들어가요. 의대를. 의대 많이 해요. 치대 빼고 해요. 치대 약대 한 대 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다릅니다. 이 전형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학생부 간소화 부분인데, 이걸 종집으로 찍어드릴게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영재교육 미반영, 독서 미반영, 개인봉사 미반영, 자율 미반영, 수상경력 미반영, 미기재. 자, 이거 안 들어가니까 너 할 필요 없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진짜 그 사람, 들어보셨죠? 이거 누가 얘기한 거. 누가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사람 진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적 인연을 끊어야 돼요. 왜냐면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니까 차단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애 인생 망하는 거예요. 이거 특목 자사고도 마찬가지고요. 특목 자사 우리 중학생 동생 있으세요? 혹시 특목 자사고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거 안 하면 중학교 때 큰일 납니다. 이것도 웃기는 게 중학생들이 이거 안 들어간다고 안 시키면 큰일 나는 게 과거 영재학교는요 면담이 있어요. 그 면접 말고 면담 3단계로 뽑아요. 서류 넣고 면담하고 면접을 해요. 이 면담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이 애 학교를 방문해서 생활기록부 원본을 떼고 갔어요. 그러니까 수학과학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 명지학교는 전과목 다 봐버려요. 하나고 민사고도 마찬가지고요. 다 봐버려요. 그러니까 기타 과목도 다 본다고요. 그리고 이거 다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자, 이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다. 미기재는 뭐냐면 당연히 미기재니까 적지를 않아요. 이건 안 해도 돼요. 청소년 단체 활동이 어떤 거냐? 카이스트 과학 캠프, 서울대 무슨 캠프 이런 거 있었어요. 그 대학들이 하는 것도 사실 아닌데 어머님들 속으셔가지고 막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안 해도 돼요, 진짜. 근데 얘네들이랑 이제 이 노란색이랑 다르죠. 노란색은 미기재, 적지를 않는다는데 얘네들은 미기재가 아니라 미반영이. 미반영이란 말은 적어요, 안 적어요? 적어요. 다 기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미반영은 뭐를 미반영하겠다는 소리냐? 아까 1차 서류평가에서는 미반영입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2차는 뭐였냐면 바로 면접이었어요. 면접관은 어머님 애들 뭘 들고 면접을 해요? 책임을 듣고 면접을 하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질문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안 물어보면 제가 책임을 질게요. 어머님 애들 대학 들어갈 때 면접관이 반드시 나오는 질문. 고교 재학 중 공동체를 위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개인 봉사 활동 안 들어간다고 안 해버렸어요. 학교 봉사만 했어요. 학교 봉사 뭐 있다고요? 쓰레기 청소 급식실 도서관, 쓰레기 청소 급식실 도서관. 입학사정관이 물어봤어요, 면접관. 너 어떻게 봉사 열심히 했니? 저는 쓰레기를 열정적으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족족 주었습니다. 신중하고 섬세하게 주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면서 주었습니다. 이게 할 짓입니까?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 대학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진로 전공과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했느냐? 저는 의대에 들어오기 위해서 영재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실험을 했고 의학과 관련된 어떤 전공 도서 몇 권을 읽었고 개인 봉사 활동, 헌혈이라든가 뭐 등등 해서 개인 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을 했고 의학 동아리, 자율 동아리를 만들었고 의학과 관련된 교내 몇 개 대회에서 어떤 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전공적 합성에서 이제 통과를 하게 돼 있죠. 자, 어머니들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제가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머니들, 우리 재학생들 수시에서 혹시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게 많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수능 최저 떨어지는 탈락률이 몇 퍼센트인데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대략 30% 나옵니다. 서류나 이 조건은 다 완벽해요. 근데 수능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애들이 30%예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해보세요. 수학 잘하세요? 한수 면접 경쟁률이 최소 3대 1입니다. 경쟁률이 3대 1이면 탈락률이 몇 퍼센트예요? 3명 중,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만 합격시키니까 합격률은 몇 퍼센트예요? 33%죠. 그럼 탈락률은요? 66% 정도 되죠. 자, 보세요. 면접 최소 탈락률이 66%예요. 그게 3대1 경쟁률일 때고 5대1 경쟁률일 때는 탈락률이 몇 퍼센트예요? 80%예요. 근데 면접 경쟁률이 인석을 해서 3대1, 4대1, 5대1, 8대1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울대학교 면접 탈락률이 75에서 80% 육박을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진대. 그 누가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학원들이 받으니까. 망한다. 너 수능 최저 해야 된다. 야, 면접이 뭐가 중요해? 그거 다 하는 거야. 다 하긴요. 탈락률이 80% 가까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정보를 아셔야 믿기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아까 교과, 비교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대 7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자, 이제 어머님들 동생 있으세요? 동생? 초등학생 동생이 있으세요? 그 애들은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우리나라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 특목 자사고 해외 대학 모두가 이 기준으로 인재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내 아이를 인재로 만들겠다, 가정교육을 하겠다, 사교육을 보내겠다 하면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학, 전, 발, 인. 이 네 가지가 갖춰진 게 바로 인재입니다. 그리고 대학들 보세요. 어떤 대학은 학업 역량 35, 30, 20, 15, 뭐 이런 식으로 다 분할해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내신 성적은 여기에서 어디에 포함돼요? 그렇죠. 학업 역량 요 한 칸에 포함되는 게 내신 성적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비율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 만약에 개인 봉사 활동을 규정 시간을 안 채운 애라면 학교 봉사를 그 정도 안 채운 애라면 개인 봉사 했을 리도 없고 봉사에 그렇게 취약한 애라면 인성평가 20점, 25점 이런 거는 다 날려먹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날아가 버리면 학업 역량이 해봤자 25에서 35니까 내신 두 등급 이상 떨어지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거를 골고루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다 이쪽에 지금 쏠려 있는 거 아시겠죠, 이제?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들. 공부시키니까 막 내신이 팍 올라요? 안 오르죠? 왜 안 올랐을까요? 저는 이따 내신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설명에 참석만 하셔도 내신이 두둥 또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아무튼 내신이 안 올라요. 근데 야, 너 시험 공부해야지 봉사활동을 왜 가니? 너 시험 공부해야지 교내대회 왜 나가니? 너 시험 공부해야지 왜 동아리 활동하려고? 너 시험 공부 이게 다 포기해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10점씩 다 까먹어버리고 얘는 올려봤자 1, 2점 올라가 버리고 이러니 얘가 지쳐버리죠. 그리고 생기부 1년 뒤에 받았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밸런스, 균형이다라는 균형.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4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망했나 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있어도 나머지에서 처리를 해서 올려주면 돼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중요한데 Z 점수 들어보셨어요? 우리 고1 어머니 다시 손 들어보세요. 고1 어머니 손 내려보세요. 이번에 고1 첫 중간고사 성적 받아보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건 내 자식이 아니구나 이제 아셨죠? 우리 고2 어머님들은 어느 정도 체력을 하셨나? 아니면 아직도 늦공부 터질 수 있어요. 갑자기 늦공부. 네, 우리 고1 어머님 깜짝 놀래버리셨을 거예요. 아, 얘가 이 정도였나?
자, 이게 왜 코미디냐면, 대학들은요, 어머님 애들 학생부에 찍혀 있는 성적을 믿지를 않아요. 왜냐면 학교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에서 성적 1등은 나오네요. 어머님 애들 성적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정이라는 거 합니다. 보정이라는 거. 이 Z점수인데 보세요. 교과 성적은 Z점수 50%와 등급점수 50%로 반영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연고대, 서울대 다 연고대는 이걸 명시를 해놨어요. 홈페이지에. 근데 어떤 해는 얘를 가려버립니다. 어떤 달에는. 근데 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나 부모님들은 에이 서울대는 이거 안 확인 안 해주던데요? 아니 확인 안 해줘도 입학사정관은 이따 보는 법이 있어요.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걸 계산을 해요. 이걸 계산 뭐 공식 적으시려고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 원장님 우리 수풀림 학원에는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교육받고 이 프로그램도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무튼 이걸 계산해서 연분의 표에 막 굴려가지고 등급을 뽑아내면 이제 보정 등급이라는 게 나와요. 보정 등급이라는 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실제 고3 성적표인데 여기 등급 숫자 보이세요? 444454 1등급 하나 있죠. 무슨 과목이에요? 너무 좋겠죠. 이것만 다른 과목은 안 좋고 이거는 좋겠죠. 라고 이 엄마나 아이나 수학학원 원장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얘는 수학을 잘하는구나로 착각을 해버려요. 코미디예요. 자, 얘는 어떠냐면 Z점수를 계산을 했던 1.842가 나와요. 1.842를 이 표에 넣으면 33%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33%몇 등급이에요? 4.5등급이죠. 얘는 대학에서 1등급으로 쳐주는 게 아니라 4.5등급으로 치는 겁니다. 얘 대학을 어디 다니고 있냐면 대관령 너머에 있는 대학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고3이 될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걸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 부모님은 이 학업만 믿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1, 2 어머님들. 한 번이라도 내신 성적 보정 계산해 보셨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나라고는 성적표만 가지고 너 이거 잘했다. 이 학원은 우리가 믿고 가자.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떠실 거예요? 또 어떤 학원 1등, 어떤 과목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보정했던 1등급이 아니라 원래 4등급이었어요. 그럼 그 학원을 빨리 교체해 주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다 믿고 계시다고. 근데 우리 학교는 이상하게 성적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학생 상태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저는 과감히 자퇴시킵니다. 전학 보내버려요. 자퇴는 아니고 전학을 보내요. 제가 선덕고에도 이번에 작년에 제가 다 전학 다 보내버렸거든요. 왜냐면 딱 애들이 모였는데 답이 없어요. 방금 얘처럼 잘 해도 답이 안 나오는 형태로 애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빨리 교체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40분 뒤부터 어머님들 희망을 드린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한번 봐볼까요? 얘는 엄청 성실한 애예요. 등급이 다 몇 등급이에요? 엄청 성실한 애예요. 치에 오차 없이 5등급이거든요. 이렇게 힘든 거 아시죠? 네. 근데 이제 보정을 했어요. 보정이 했더니 2.09등급. 지금 올해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3학년 친구인데 얘는 뭘 배우느냐? 수학 3, 수학 4, 일반고가 아니라 영재학교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보정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고대는 아예 보정을 적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홈페이지에 해놨고 그렇지 않은 인서울 대학들도 이걸 다 계산값을 넣으면 보정 석차 백분율을 보니까 이거를 입학사정관들이 다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희망 드린다 그랬죠. 애들 여기 고등 이 지역에 다니세요? 다른 지역 없어요? 아천이? 자, 희망 드릴게요. 어머님 애들 그걸 보정하면 무조건 오릅니다. 보시죠. 최소 한 과목 이상, 한 등급 이상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지역에 따라 달라요. 지금처럼 학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수원까지 올라갑니다. 내신 등급. 그리고 수원 밑으로 화성 동탄 쪽은 안 올라가요.
그 성적도 그대로 계산이 되고 그 밑지역은 이제 떨어져요. 네, 학생 구성 상태나 이게 이제 기준에 못 미치니까. 근데 다른 지역도 특목 자사고는 방금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중학교 때 이런 어머님들 보면 이제 제가 입시를 정말 모르시구나 느끼는데 선생님 저희 애는 내신을 잘 따야 되니까 쉬운 학교로 갈래요 라고 어머님들끼리 막 작전을 커피숍에서 그렇게 열심히 짜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쉬운 학교로 가고 농어촌 가보세요.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 가서 우리 애 다 1등급 받았어요. 이런 얘기죠. 보정하면 1등급이 아니라 주저앉아요. 그래서 농어촌 1등급 1등인데 왜 쟤는 서울대를 못 가지? 이 대학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실업계 1등급은 전교 1등은 왜 서울대를 못 갈까요? 보정하는 순간 다 뚝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과거 6등급은 왜 서울대를 가지? 보정하면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게, 야, 우리 애는 선택 과목 잘못했어. 우리 애는 이 학교 잘못 왔어. 왜냐면 수학이 빡세. 이거는 너무 어려워. 내신 등급 떨어져서 큰일이네. 망했네. 좌불안석 하실 필요 없어요. 그 과목 보정하면 분명히 등급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 고1 어머니들. 엄마다 두 문제만 더 맞았으면 1등급이야. 이런 거 있죠.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자, 그거 등급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 지금 어머님 애들 성적 놓고 애들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 성적 가지고 애를 재단하지 마세요. 너 인성으로 안 돼. 의치대 또 포기해. 안 되겠다. 너 한의대 가라. 한의대나 의대나 갈 수 있어요. 쉬워요. 한 끗 차이거든요. 이제 희망을 하나 드렸고 이제 두 번째 등급을 또 올려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또 등급 올라가요. 이제. 고2 어머님들 손 들어보세요. 고2. 큰일 났네. 고2 어머님들 아픔이 있으실 건데 고1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이제 자 이제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자 보세요. 공통 과목은 몇 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학이 30% 정도 반영을 합니다. 그래놓고 고2는 무슨 과목을 배우느냐?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섞어서 배워요. 고3 때도 섞어서 배우고. 그러니까 고1 애들은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 애가 암기가 약한데 공통 과목에는 한국사, 영어, 국어 막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애는 문과형이라서 수학, 과학을 못 하는데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통 과목. 그러니까 고1 때는 평균적으로 다 모든 과목, 인문, 자연을 다 보기 때문에 어머님 애들 성적은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2 가면 무조건 올라야 돼요. 두 등급 이상. 왜냐? 공통 과목이 아니라 이제 무슨 과목들이? 선택 과목이죠. 어머님 애가 못하는 과목을 싹 빼버리면 등급이 당연히 올라가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2들 중에서는 60%가 성적이 안 올라가요. 자, 이제 왜 그런지 얘기를 드릴게요. 성적이 안 올라가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중3이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그 남학생인데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꿈이 기계공학자가 되는 거래요. 왜? 그랬더니 수학 선생님이 문과 가면 문돌이라서 취업이 안 된대요. 그리고 자연계 가야 되고 전화기, 전자기계, 화학이어야 취업이 된대요. 그러니까 수학과 학원에서 무조건 자연계인데 기계공학과 너 좋다. 그리고 자기도 기계공학과가 너무 좋은 게 아이언맨을 봤더니 기계가 쫙 로봇가 쫙 인공지능 로봇가 쫙 돼 있대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생기부를 중학교 생기부를 봤더니 얘는 문과형이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공학과가 그 공부하는 교과 과정 대학교 책을 보여줬어요. 당연히 영어 원서로 돼 있고 질적역학, 동력학, 유체역학 막 각종 물리 수학 그래프가 난장판으로 돼 있는 걸 보여주니까 애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왜 여기는 공식밖에 수학밖에 없어요? 나사 같은 거 없어요? 나사는 공고라는 곳을 쓰면 나사를 조일 수가 있다고. 정비를 해, 정비를. 기계공학과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바로 중3인데 꿈을 바꿨어요. 그 친구, 만약 그 친구가 기계공학과로 밀고 갔다면 본인이 하기 싫은 수학, 물리로 선택 과목을 어쩔 수 없이 다 채웠어야 됐어요.
떨어지는. 그다음에 또 한 친구는 실제 지금 올해 고3인데 고1 때 상담을 왔는데 그 성적표를 봤더니 국영사회 진짜예요. 국영사회가 1등급이에요. 수학 과학이 5등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보고 어머니 얘는 진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도 문과 성향이 맞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야. 우리 애는 5살 때부터 본인이 의사가 되겠다는 믿음이 확고하네. 자기는 절대 의사가 되라고 강요해 본 적도 없고 권유한 적도 없고 얘는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의대를 가겠다고 했다. 지금 이번에만 시험이 어려워서 약간 실수를 한 거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자, 그 친구 당연히 자연계열 갔죠. 갔더니 일반 선택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본인이 잘하는 사회는 싹 빠져버리죠. 그 다음에 본인이 잘하는 국어, 영어는 4단위나 3단위가 아니라 절반으로 단위가 가중치가 줄어들어요. 2단위, 1.5단위로 폭삭 주저앉거든요. 본인이 못하는 이제 수학, 과학은 풀 세트로 다 깔려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얘 걸 계산을 해봤어요. 얘가 문과로 갔을 때는 1.4등급이 나와요. 자연계로 갔더니 지금 4.6등급이에요. 어때요? 인생이 바꿔져 버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근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너 취업해야 되지 않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중심의 학과를 골라라 라고 하면 개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 개돼지는 먹고 사는 것, 본능에 충실한 거고 너희들은 아직 젊고 어리기 때문에 너희 꿈 하고 싶은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이인 거고 우리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애들이 이 조그마한 애들이 벌써부터 저 먹고 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중고등학생이 취업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앉아 있어도 두 등급이 올라간다. 그게 바로 아예 진로 적성만 찾아주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려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다른 데들도 보면 인문이면 과학 싹 빼버리고 뭐 빼버리고 본인이 잘하는 과목들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만 제대로 했다면 무조건 등급은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성적이 안 올랐다 하면 중학교하고 고1 때까지 진로 선택을 잘못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뭐 넘어가고요. 어머님 아이들 아까 보셨다시피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무슨 과 가면 이렇게 무슨 과목 들어야 된다. 공식표가 있어요. 이거 학교에서 해줬나요? 자, 수풀림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시는데요. 수풀림 선생님들은 이 입시 교육 다 받고 자격증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돌려서 진로 전공만 나오면 이거 다 컨설팅을 해줄 겁니다. 수풀림 선생님들 헛소리 하지 않아요. 이 교육 다 받으시고 자격증까지 다 있으셔서 자, 그래서 요게 있어요. 이 프로그램. 애가 경영학과를 간다 그러면 뭐뭐뭐뭐 딱 나오고 어느 대학 무슨 과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수풀림에서 이거 도움을 받으시라고요. 선생님들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죠. 지필. 아까 지필을 어떻게 성적을 올리는지 말씀드렸죠. 진로적성, 그 다음에 고정가. 이거 두 개에 의해서 어머님들은 성적이 올리게 돼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교과에서 수행평가를 한번 보죠. 왜냐하면 아까 세특이 중요하니까 이것도 요걸 한번 보시죠. 어느 고등학교예요? 어느 고등학교인데 1학년 1학기 수학 수행평가인데 범위가 수학 상 하죠. 이거 의미를 알고 계세요? 1학년 1학기 수학이 수학 상이라고 그러고 하가 2학기 수학인데 이 수행평가 1년 거를 내주는데 이 학교는 어처구니 없이 교재를 잡으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니라 어머님 애들 고1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 수행평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행평가냐? 수학 단원하고 자기 진로하고 연관시켜서 보고서를 쓰라는 수행평가를 어머님 애들은 지금 어머님들은 모르시지만 애들 갖다 냈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보세요.
어머님 애가 의사면 수학 상하 단원하고 무슨 관계예요? 모르죠. 모르죠. 뭐 어떻게. 어머님의, 근데 여기 수풀림은 안 그래요. 왜냐면, 제가 알아요. 여기 이미 이 자료나 이게 다 서울 자료가, 저희 본사 자료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풀림 선생님들이면, 너 의대야? 그러면 혈류 속도 방정식에 대해서 조사해봐. 라고 샘플 자료를 줄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지도를 할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 학원 재원생 부모님들이지? 어, 얘기하세요. 자료 달라. 그럼 선생님들 다 갖고 계세요. 이거 다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자, 요렇게 이제 주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됐고, 요걸로 가보죠. 이제 영어로. 영어로 가보면, 이번에 영어 수행평가는 영작이네요. 영작. 어머님들 영작 잘 하죠? 번역기 있으니까 구글 팝하고 이런 거 돌려버리면 이걸 넣어요. 근데 부모님 애들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포함시킬 것, 나의 목표, 현재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나의 강약점, 동아리 활동, 고등학교 선택 과목, 학과 계열 성적 검사 내용을 포함시킬 것. 자, 어머님들은 40년 뒤 계획 있으세요? 안 아프면 다행이죠. 어떤 어머님은 생존이 문제일 수도 있고, 애들은요, 이 단위로 과연 진로 설계를 해봤을까? 동아리 활동은 다 돼 있는가? 계획 자체가. 선택 과목은 벌써 고1 때 다 준비되어 있는가? 모든 계획이 영어로 서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수행평가를 어머님 애들한테 줬다라고 쳐보죠. 이 학교 다니면서. 어머님 애들 진로 확실해요, 지금? 자,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직업 여기저기 조사를 해보겠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면 학원 갔다 와서 이걸 시작을 해야 되니까 새벽 1시가 넘어갔네요. 어머님들 피곤하겠죠. 어머님들 잠을 쫓으려고 핸드폰을 꺼내서 쇼츠를 봅니다. 잠을 쫓죠. 새벽 2시, 4시가 넘어가요. 그래놓고 아이는 다음날 해야지. 그럼 부모님들은 너 어제 늦게까지 공부했어. 수행평가가 많아가지고 속고 계셨고 그 다음날 진로를 정한 다음에 내 진로는 향후에 무슨 계획일까? 그게 이틀, 3일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매년 겪어보셨죠? 수행평가는 한가할 때 나와요? 시험 기간에 나와요? 아까 제가 성적 안 오른 이유를 알려드린다 그랬죠. 이것 때문에 안 오르났던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모두 서술해라.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이 영어 수행평가인데 이 질문 중에서 자기 진로에 연관된 질문을 하나 잡아서 영어로 쓰는 게 아니라 영어 수행평가인데 한글로 서론, 본론, 결론, 논술하시오. 자, 우리 애는 자연계열이니까 수학 과학만 하고 논술 수업을 어렸을 때부터 끌어내는 아웃풋 수업을 안 해준 친구들은 논술을 못 쓰죠. 맨날 느낀 점 쓰라 그러면 하나 쓰죠. 매우 감동적인. 감동을 그렇게 잘 받아요. 느낀 점 쓰라. 그왜 쓸 말이 없거든요. 많이 느꼈음. 너는 맨날 뭘 느끼냐? 그랬더니 아니 감동받았어요. 그게 끝이야.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제. 왜냐면 10일만 공부하면 그렇게 돼요. 자, 이게 수행평가입니다. 근데 어머님들 수행평가를 보면 어떤 고등학교입니다. 60% 수행평가가, 어떤 중학교는 수행평가가 50%. 어머님 아이도 수행평가 지표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가 바로 어머님 아이들 내신 성적 공부 못하게 잡아먹는 최대의 장애물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좋은 학원 막 보내주시고 교육비는 투자하는데 앞에다가 장애물들 다 깔아놓고 지배를 깔아놓고 야 천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배를 사준 다음에 막 지배가 깔려있는데 밀어 넣은 거예요. 빵빵빵빵 터지죠. 그 학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계획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보죠. 어머님 아이들 아까 한양대 이상 가면 만족하세요? 싫으세요? 한양대는 싫으시고. 연고대 이상 가면 만족하세요? 만족 안 하세요? 저도 살아보니까, 야, 좀만 했으면 서울대 갈 걸, 서울대랑 연대랑 하는 건 딱 차이더라고요. 이 교육계에서는. 어이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머님 애들이 만약에 한양대 이상의 대학을 지원하게 되면 경쟁자가 누구냐면 어머님 애들보다 우수한 경쟁자 애들이 하나고등학교 아시죠? 얘네들 원서가 들어올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과 계열이면 외고 국제고 애들, 외대부고 애들 서류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제가 설명에 처음 얘기하셨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생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몇 개 항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되는지 아시나요에 지금 설명이 들어간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나고 애들 수준처럼 해야지 비교과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고 애들 교과 과정이나 수행평가 내용이나 조사를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나고 거 보여주는 거예요. 수행평가 주제는 뭐? 보고서는 어떤 주제? 여기는 학교 선생님이 이런 조사를 시키고 이런 걸 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경쟁 상대예요. 이제 하나 보시죠. 어머니들 하나고 혹시 목표로 한 학생 있으세요? 자, 이제 보세요. 어머님 아이들 그 고1 때 한번 과목 떠올려 보세요. 고1 때 뭐 배우고, 그죠? 과목이 국영수사관, 그죠? 네. 그죠? 한국사도 배우고. 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나고 1학년 과목이죠. 이 라인이.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하고 영어권 문화, 영미문학 읽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영어권 문화하고 영미문학 읽기는 일반고 2, 3학년 과목입니다. 일반고 2, 3학년 과목이 하나고 1학년 과목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또 있어요. 물리원이 들어가 있죠. 물리원, 과학 원 과목은 일반고 2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황당한 게 일어납니다. 선형대수학, 대학 과목이에요. AP 통계학은 뭐냐면, AP는 뭐냐면, 미국 대학 원서로 미국 대학 과정을 수업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거 심화 미적분학은 원투는 대학 과목, 역시 과학고 애들 많이 배우는 거고요. AP 화학, 대학교 화학을 배우는 거고요. 물리 역학, 대학교 과목이고요. 유기화학, 의대 약대 기초 전공 과목이다. 자, 보세요. 하나고등학교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뭘 배우냐면 이미 고등학교 과목을 다 뛰어넘어서 미국 대학 과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이들이 만약에 하나고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 기준상으로는 그래요. 대치동은 어떤 분위기냐면 애들이 여기를 목표로 해요. 여기를 목표로 하니까 당연히 중3 때까지 고등학교 교과 과목을 끝내고 가야 여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대학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하나 고등학교지 하나 대학교나 마찬가지. 이미 다 끝내고 가니까. 그래서 선행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고 하나 고등학교 면접이나 서류에서는 이걸 다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 고등학교는 그렇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고등학교니까 이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자, 이제 또 다른 학교로 가보죠. 이런 학교에 비해서 어머님들 인식은 어때요? 외국 국제고는 좀 떨어지죠. 솔직히 외국 국제고는 그다음에 국제고도 동탄국제고 뭐 서울국제고 이런 데는 괜찮은데 청신국제고는 어때요? 들어는 보셨어요? 청신은 들어보시죠. 청신국제고 한번 보세요. 아, 외국 국제고는 문과학교예요, 이과학교예요? 이거 어머니는 많이 들으셨네. 야, 문과가 외국 가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못 잡고 있는데 잘 보세요. 청신국제고 1학년 교육과정입니다. 거시경제학. 고등 과목이 아니에요. 고1 때부터. 미시경제, AP 미국 정치. 자, 그다음에 놀라운 게 나옵니다. 화원, 생명원, 지구과학원, 대학화학. 어때요? 성신국제고 1학년들은 일반고 2, 3학년, 대학교 1학년 과목 과학이 들어가 있어요. 국가가 아니라고요. 1학년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과목입니다. 벡터 미적분학, AP 미적분학, AP 심리학, 화학초, 생명초, 추가목, AP 일반 물리, 일반화학, 일반이라는 건 대학교 화학 물리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AP 통계, 물리, 역학.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비교 정시 이렇게. 자, 어때요? 의대 가는 친구 많이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학사정관이
어머님 아이들 생기고 세트하고 얘네들 세트하고 펼치는 순간 어떻겠어요? 완전히 달라버리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넷이는 싹 모정을 시켜버리는데 어떻게 모정을 시켰냐?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1등급하고 6등급 차가 안 나게 해버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등급이 몇 등급이 있어요? 9등급까지 있죠. 대학에서 등급 평가를 안 하고 성취 평가를 하면 몇 등급이죠? 성취 평가라는 거는 A등급, B등급 이런 거 있잖아요. 5등급이에요. 성취 평가로 만약에 사정을 하게 되면 그럼 A등급은 어떻게 받아요? 중학교 기억해 보시면 뭘 어떻게 하면 A등급이 나와요? 90점만 넘으면 A 나오죠? 알고 있어요. 성취 평가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등급만 얘네들이 넘으면 일반고 전교 1등 A등급이나 여기 등급으로는 9등급인데 90점이 넘었어요. A등급이에요. 근데 똑같은 평가가 돼버린 내신 평가에서. 자, 그럼 얘네들을 전교생을 A를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시험을 쉽게 내죠? 아니에요. 하나만 조정하면 돼요. 뭘 조정을 하느냐? 자, 보세요. 형식 목적어입니다. 지필평가 비율이 20%, 수행평가 비율이 80%. 이 말은 수행평가 숙제만 제출해도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이미 줘버려요. 80점 줘버려요. 그래놓고 지필고사는 몇 점만 맞으면 돼요. 절반만 50점만 맞으면 얘는 종합 90점이 넘어가서 A등급이 나와요. 그럼 이 정신제고 애들 A등급 분포를 보세요. 90점 넘는 애들이 83%, 수학 43.8, 여기 보시면 81%, 67% 보세요. 6등급, 7등급 정도까지 다 A등급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학종에서는 농어촌 1등급, 여기 1등급 이렇게 등급 구성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A등급, B등급, 성취평가로 가버리기 때문에 얘네 6, 7등급이나 일반고 전교 1등이나 동점을 만들어버리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부모님들이 지금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우리 중등 어머님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자식이면 특목 자사고 보내요. 어머님들 똑같아요. 같은 학원비 내고 이 학원 갔더니 막 AP, 미국 대학 과정 이거 배우는 학원하고 그냥 국영수사가 배우는 학원하고 똑같잖아요, 선택이. 근데 이미 이 학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어머님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중학생 어머님들 우리 여기 못 갈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니까 올해가 최고의 찬스예요. 왜냐면 작년에 무슨 띠였어요? 황금 돼지띠라 애들이 많아요. 막 출산이 높아졌다고요. 네? 부모님들이. 근데 이제 중3은 어때요? 작년에 많이 났으니까 수가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3 어머님들은 특목 자사고 갈 절호의 찬스인데 7월 과거는 7월부터 준비가 들어가고 저기 특목 자사고 중에 과거 제외하고는 8월 5일부터 이제 개강이 들어갑니다. 특목 자사고만 준비를 하면 되고 작년에도 저희가 100% 전원 합격을 시켰어요. 특목 자사고는 성적 여하에 상관없이 성적이 안 좋아도 무조건 보냅니다. 자 그러면 중학생으로 우리 고등부 어머님들은 황당하셨을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애가 얘네들 이길 수가 없단 말이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고등학교 공통 규정입니다. 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부가 생활기록 관리 규정이 똑같아요. 보시면 학교 생활기록부는 누가 써줘요? 담임이 써주죠. 과목생도 써주고. 라고 알고 계셨으니까 생기부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자, 보세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는데 자 순서가 잘못됐어요.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할 수가 없죠. 왜냐?
어머님 애들이 집에서 밤새 수행평가 준비하고 고민하고 했던 과정들을 담임선생님은 24시간 관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원칙적으로 이걸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걸 교육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어머님 아이를 모르니까 무슨 규정을 넣어놨느냐. 유기준이에요. 교사 지도화에 어머님 아이가 직접 선생님한테 자료를 내게 규정이 돼 있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까 하나고 영재학교 과거 막 외국 국제고 지원하는 중학생들 있죠. 중1, 2, 3년 동안 이걸 활용해서 생기부를 다 바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장 월요일이라도 우리 중학생 담임한테 전화해보세요. 학교 생활기록부 규정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자료를 기말 전에 제출하고 싶은데 받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한 명도 아유 어머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될 거예요. 다 받아줘요.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이 규정이 있습니다. 걔들이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뭘 낼 수 있느냐?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주요한 4개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주요한 4개만. 첫째,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는 폼이 없습니다. 폼이. 중고등학생들 그냥 워드에다가 자기평가서, 스코어 세트,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이렇게 해가지고 500자로 뭐뭐뭐뭐를 했음, 뭐뭐뭐뭐를 했음 하고 생활기록부 규정처럼 딱 갖다 맞춰서 맞춤형으로 주잖아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으니까.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들이 많은 애들이. 자, 그 다음에 수업 산출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일반고는 화학 원 과목이 있죠. 생명과학 원 과목이 있죠. 근데 아까 하나고나 국제고 애들은 무슨 과목이 있었어요? AP 생명과학 2 이런 거 있죠. 벡터, 미적, 군학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 수업 산출물이라는 건 뭐냐면 어머님 학교 수행평가와 상관없이 수원을 배웠는데 이 수원을 배우고 나서 선생님 저는 AP 수원으로 심화 탐구를 했습니다. AP 선형대 수학으로 심화 탐구를 했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갖다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업 산출물. 수학상을 배우고 여기서 발전시켜서 뭐 교과목하고 아예 연계 안 되면 안 돼요. 뭐를 배우고 뭐 연계해서 제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패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학교는 특목고 많이 못 보내던데요. 그거는 학교 문제가 아니라 그 엄마가 해당 연도의 정보를 모르는 엄마들이 있었던 거고 어떤 학교는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엄마가 있는 거고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활용하는 학생들이 이기는 거죠. 한국자사고에 안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부모님들 그 독서 감상문 제출 안 해도 된다, 반영 안 된다고 미칠 노릇이죠. 왜냐면 제가 15권, 20권 준비하라 그랬죠. 왜냐면 독후감을 국어 선생님한테 3권 갖다 줘서 선생님 세특에 반영해 주세요라고 하면 생활기록부 독서 활동 칸은 가려져서 들어가는데 대학교에 세특에 준 독서 감상문은 세특에 들어가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권, 20권을 준비해서 각 교과 선생님한테 선생님 세특에 반영해 주세요. 진로 활동에 넣어주세요. 독서 활동 말고 동아리 활동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규정을 다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대치동에 있는 학교가 아니다. 내가 다 손해 아니야. 특목자사고가 아니다.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 공대 아까 IP라든가 이런 것들 적용해서 탐구보고서나 이런 비교과 활동을 해버리면 어머님 아이들은 훨씬 더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생활기록부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 칸에 흡연 예방교육 근데 학교 폭력 예방교육 3년 내내 받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에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규정이에요. 중고등학교도 공통입니다. 이게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율탐구활동이라는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중고등학생들은 이걸 다 학교에서 원래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는 항목이 이거였어요. 자율탐구활동이 뭐냐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율탐구활동은 그냥 애가 보고서 쓰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래서 선생님이 안 시켜도 보고서를 써서 누구를 갖다 주느냐? 자율활동은 담임선생님,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선생님, 진로 활동은 진로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갖다 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번 학기에 이런 주제로 자율탐구 활동 해왔습니다라고 하면 아이고 잘했다예요 이게 규정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어머니들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을걸요? 다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애가 저기 그 의대가 이 과학고가 목표인데 동아리를 농구 동아리 들어가 버렸어요. 가만히 놔두면 한 학기 동안 농구를 열심히 친구들과 협력하여 잘함, 착함, 성실함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고서를 농구에서 관찰되는 물리 법칙 탐구해서 동아리 선생님한테 갖다 줘서 입력을 해달라 그러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영재학교 학교가 어떤 애는 떨어지고 왜 그러느냐? 이거 한 해하고 안 한 해하고 소리평가에서 갈려버리는. 근데 대학이 이게 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시라고요. 언제 내느냐? 기말고사 어머님 애들 6월 말에 끝나요? 7월 초에 끝나요? 항상 기말고사 끝나면 어머님 애들 뭘 하느냐? 기말고사 끝나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머님 애들 뭐 하는지? 딱 끝나는 그 주 주말에 애들 노래방 가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그날 맞춰가지고 어머님들 체험학습 보고서 쓰고 가족 여행 가요. 황당한 노릇이죠. 왜냐면 제일 바쁠 때거든요. 기말 끝나고 나서 방학 전까지 2주 시간을 줍니다. 학교에서. 그 2주 시간이 뭐냐? 바로 아까 그 제출물을 2주간 왕창 넘는 기간이 2주예요. 그리고 2주 작업 후에 또 2주간 선생님들은 그걸 입력하고 수정합니다. 그래서 8월 초에 1학기 생기부가 완결이 돼서 어머님에게는 초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루틴이 이어져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러니까 노래방에 뭐 필요 없이 기말 끝나면 당장 독서 감상 한번 듣고 보고서 자기 평가서 세트를 다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채우느냐? 여기에 어머니 요건 아시죠? 학교 외부 행사는 여기에 들어가요. 학교 외부 대회나요? 안 들어가죠? 누가 그래요? 근데? 누가요? 어떤 놈이? 큰일이에요. 치겠어요. 돌아볼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상장, 코스닥 상장회사나 저 우리 요즘 뉴스에 막 많이 나오는 막 일칸이 뭐 상칸이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규정을 안 읽어보면 그렇게 돼요. 자, 보세요. 말로 얼른 정리해드릴게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소속기관, 직속기관, 교육 관련 기관이 주최, 주관한 활동은 생기부에 입력이 돼요. 자, 이게 규정이고요. 예, 규정이고. 자, 요것만 하나 보시면 이제 이해돼요. 학교에 대회나 무슨 포스터가 붙어요.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주최 주관만 보세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자, 요거 어머님 애들 나갔으면 기록이 돼요. 생기부에. 이게 자율활동이었던 거예요. 교내 대회가 아니라. 자, 그럼 이건 대회는 대회인데 장려상까지 전국 6명만 상을 주네요. 전국 대회예요. 자, 어머님 애들이 이 대회를 처음 나갔어요. 전국 6등 안에 들 확률이 왜 무시하세요? 희박. 네. 희박하죠. 할 수 없어요. 시간에 들 수 없어요. 상관이 없다. 이런 거는 수상 경력칸이 아니라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 스스로 하는 칸들이기 때문에 어머님 애들이 여기 대회 나가서 1000명 중에 1등을 하든 1000명 중에 1000등을 하든 상관없어요. 신청서만 내면 돼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한테 저 이렇게 이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기 평가서를 같이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내내 저기 흡연 예방 교육을 받았다고 생활교육과 들어가면 총장이 야너 담배 안 피우는 놈이구나 너한테 그럴 리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놔야 된다. 근데 이거를 지금 1학기 다 지나갔죠. 언제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방학 때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머님 아이들은 작년 11월에 저를 만났어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11월에 12, 1, 2월 달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하고 대회는 이렇게 하고 행사 활동은 언제 어디 가서 하고 컨설팅을 다 해줘요. 어머님 애들이 저한테 방학 때 이제 카톡으로 계획표라든가 다 보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도 마찬가지.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기말 끝나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평가서는 너 뭐를 놓고 주제는 뭐를 해서 얼른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이번 학기가 마감되기 전까지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이미 지나갔죠 이제. 근데 이거 대회가 워낙 많은 게 교육부 있죠, 대회 있죠. 교육청이 몇 개라고요? 17개 시도교육청이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경기도교육청 3월에 맨날 대회 있네요. 이재준 교육감 거. 뭐 있을까요? 3월에. 4.16 대회가 있잖아요. 네, 학생 안전문화 캠페인 대회. 그러니까 차고 흘러 넘쳐버려요. 그래서 생기부에 어머님 애들 채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정보가 부족해서 몰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애들한테 써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학교는 애들이 다 쓰는 법을 다 알아야 돼요. 세부능력 특기사항도 선생님들 잘 모를 거예요. 세특도 3단 구성으로 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만들어낸 자료인데 어머님 애들 세특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평가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자기평가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자, 이것도 어떤 친구 샘플인데 이게 강명 과제예요. 오늘 설명회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당장 주말에 가셔가지고 1365 사이트 접속하시면 여기 청소년 자원봉사 나와요. 이걸 클릭하세요. 클릭하셔서 여기 경기도 안양 치세요. 그래서 봉사활동, 개인 봉사활동 지금 신청을 하셔야지 기말고사 끝나고 해라라고 하면 그때 애들 몰려요. 봉사활동처가 없어요. 원래 더 일찍 하셨어야 되는데 빨리 예약을 하십시오. 그래서 방학하기 전에 7월달 안에 이 개인 봉사를 해야 1학기 봉사로 들어가요. 개인 봉사로. 그리고 개인 봉사 활동처는 이렇게 하십시오. 주로 관공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의하실 게 개인 봉사 활동처의 최고는 어떤 거냐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번 학기에 여기 갔다, 다음 학기에 여기 갔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때 찍어서 쭉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머니들 예를 들어서 직원 채용을 하는데 이력서에 3개월은 여기서 근무, 2개월 여기서 근무 하면 직원 안 뽑죠. 봉사활동도 똑같은 거예요. 한 군데에서 꾸준히 해야 진정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면접 때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면접 탈락률이 아까 70% 넘어간다고 그랬죠. 이거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애는 AP 미적분이라든가 AP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걸 모른다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KOCW라고 적으세요. KOCW. 다른 건 필요 없고 KOCW만 적으세요. 어머님 애들이 지금 뭐까지는 할 수 있냐면 논문 검색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논문 검색 사이트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 애들 만약에 AP, 미국 경제학을 듣고 싶은데 이 동네 경제학 강의 해준 데 없죠. 영어 강의 해준 데 없죠. 상관없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모든 강의 무료로 회원 가입 안 하고 도체 PDF나 PPT 파일까지 제공받으면서 대학 과목, AP 과목, 전공 과목, 고교 학점제 이상한 선택 과목까지 여기서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근데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딱 탐구 보고서에 써먹을 만한 단원 하나만 딱 들어보면 충분히 알아듣게 다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대치동까지도 가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두 개 팁을 드렸고 면접 넘어가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마무리로 들어가죠. 어머님 아이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우리 애는 살아가는구나. 대학 갈 때까지. 이 6개월 단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월인가요? 네. 6월? 여기 있죠, 우리. 한번 회귀해보죠. 3월 달에 어머님들 대학 3월 2일 날 했죠. 그럼 어머님들 2월 말에 뭐 하셨는지 제가 맞춰볼까요? 2월 말에 애 데리고 미용실 갔을 거예요. 그죠? 가방이나 옷 사줬죠? 안 그러세요? 그거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3월 첫 주에 임원 선정이 있어요. 반장, 부반장, 부장까지가 생기부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숙기가 없다. 이게 반장, 부반장 투표는 안 된다라고 하면 부장은 가위바위보 하거든요. 가위바위보 연습을 아빠랑 심하게 뭐 일주일간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는 그래요. 애한테 야 가위바위보 하지 말고 너는 담임 배정 받자마자 담임선생님 따로 찾아가. 담임선생님 무슨 과목인지 물어봐. 확인해가지고. 과학 선생님이면 선생님 저는 과학부장을 하고 싶습니다. 제 진로는 이렇고 과학에 대한 꿈이 있어서 과학부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담임이 야 임마 가위바위보 해 하겠어요? 안 그래요. 99%의 담임선생님은 기특하네. 배정 받자마자 얘는 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고 진로가 명확하네. 선생님이 자기 시간에 너 과학부장 해 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그 작업을 시키겠죠. 2월 말에 제가 시켰겠죠. 과목 선택도 해야 되죠. 미리. 중학교 1, 2학년 때 너는 진로가 이거니까 이 과목으로 들어야 되니까 이 학원에서는 이거, 저 학원에서는 저거. 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3월 첫째 주에 동아리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 2월 말에 뭘 했어야 되느냐? 우리 학교 동아리는 뭐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아리를 뭘 신청하고 동아리 계획은 어떻게 들어가고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연설문도 있고 아까 작전도 짜고 동아리 계획서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됐다. 근데 이걸 어머님들 2월 말에 하신 어머님들이 안 계시죠? 그러면 이제 계약하고 아이는 어땠을까요? 학교 갔더니 이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언제? 2주 동안 이분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민하고. 근데 2주가 지나서 한숨 돌리려고 하니까 뭐라 그랬느냐? 아까 과학발명대회 접수 마감일이 언제였다고요? 3월 16일이요. 발명이라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못 나가죠. 그리고 이제 3월 16일 이후에는 뭐가 시작되느냐? 수행평가 교내대회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4월 말 5월 초에 뭐 있었어요? 거보세요. 자, 이제 제가 그랬죠. 어머님 애들 절대 성적 이게 어머님 애들 100% 발휘 못해요. 어머님 애들 머리 좋은데 인정하시죠? 제가 머리는 좋은데 좀 안 하는 거 같죠? 이게 이거예요. 어머님 애들 머리 좋아요. 100%를 발휘 못했어요. 얘네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교과 성적 향상이 아무리 좋은 선생님 뭐 스탠퍼도 아니라 무슨 포도의 선생님을 갖다 놔도 이 걸림돌이 있는 상태에서 애들 성적은 올라가지 않는다. 근데 부모님들이 야, 너 수학 성적 떨어졌어? 너 과외하자 학원 바꾸자. 너 이거 올랐어? 여기 믿고 가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중간고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원인을 어디서 찾으셨어요? 너 핸드폰 보고 너 게으를 줄 알았어. 너 그 학원이 그렇게 안 했어? 보세요. 원인 다른 데서 찾았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어머님들 뭐 했어요? 어머님들 지난주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까지도 수행평가하고 앉아 있었죠? 근데 당장 다음 주부터 뭐가 시작해요? 보세요. 그걸 또 반복해서 아이들의 그 머리 좋은 애들의 100% 능력을 못 끌어준 상태에서 너 성적 왜 안 올라가니? 그래서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게 뭐였냐? 어머님들 성적 별로 변동 없죠? 라고 제가 아까 물어봤죠. 왜냐? 답을 못 찾으시거든요. 왜 성적이 안 나왔는지. 자, 그럼 제가 기말고사 끝나면 노래방 가면 안 된다 그랬지. 기말고사 끝나면 자녀 수행평가, 교내대회, 독서 등등등등 자기평가서까지 2주간 이걸 왕창 제출하는 기간이 바로 7월입니다. 그럼 7월 중순에 방학을 하고 나면 7월 중순 이후에 선생님들이 2주간 나와서 이제 이거를 막 입력을 해요. 그래놓고 8월 초에 어머님 애들한테 야 수정할 거 있니?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요 사이클이 5번 돌아가는 5학기 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3월부터 8월까지였으면 이게 싹 끌어다가 방학 때 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번 2학기는 이제 8월부터 또 스타트거든요. 얘가 또 스타트. 얘를 싹 끌어다가 여름방학 때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님 애들이 100% 적어도 80% 이상의 어머님 애들 집필 능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집에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관리를 잘 하면 대학을 누가 가느냐? 서울대는 전교 몇 등인가요? 얼른 얘기하세요. 전교 1등 같죠? 네. 그거는 어머님들 학교 다니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은 2.5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전교 4, 50등이면 서울대 합격하는 내신이에요. 여기 문과인데 문과부터 1.4등이 아니라 등급이에요. 등급. 이렇게 이 정도 등급. 의대는 잘하겠죠. 근데 서울대 원자의 공학 1.8, 2.1. 이거 50등, 40등 애들이거든요. 보세요. 서울대 가기가 지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쉽고 어머님 애들이 옛날처럼 수능으로 일제히 딱 한 날 한시에 시험 봐서 좌뇌 우뇌 그냥 지필형 인간 줄 세워놓고 야 0.01%너 서울대 의대 서울대 법대 아니거든요. 자 서울대 가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의대는 전교 몇 등인가요? 얼른 얘기하시라니까요. 전교 1등이니까죠. 그건 어머님들 대학 다닐 때 하는 얘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경북대 의대 최저가 아니라 평균이에요. 너무 구하기 쉽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는 못하는데 의사를 시키고 싶다고. 시대 가면 돼요. 전교 90등 한다 그러면 시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형성을 하고 있죠. 너무 쉬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부는 못하는데 의대는 안 가고 싶고 인서울은 가고 싶고 그럼 만만한 고등학교 대학교 하나 있죠. 공부 못하는 애들 가는 대학교가 고려대학교라고 있죠. 여기 등급을 보시면 90등이면 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상하죠. 이제 이해되셨을 거예요. 남들은 다 90등, 100등에서 서울대, 고려대 가고 전교 4, 50등, 80등에서 다 의대를 가거든요. 이제 아셨을 거예요. 왜 우리 동네에 우리 학교 애들 대다수가 못 가고 어떤 애 특이 케이스가 한두 명 나왔거든요. 그 애들은 저 공부 못하는데 갑자기 순대 갔다고. 제 이상한데 연고대 갔다고. 그 이상한 케이스들이 나오거든요. 그 애들이 바로 정보를 알았던 애들입니다. 그리고 실천했던 애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학교들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입시 설명회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질문을 치면 지금 시간이 없어요. 벌써 1시간 4, 50분 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 거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통화할 수가 없고 제가 답변을 일일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요거 하나를 당부드릴게요. 다행히 지금 제가 7월부터 설명회가 쭉 잡혀 있는데 다행히 수풀림학원 원장님이 제일 먼저 움직이실 편에 속해요. 왜냐면 지금 오늘 타이밍에 만약에 이 설명회를 어머님들 안 오셨거나 못 들으신 다음에 방학 딱 앞두고 이 설명회 들으셨으면 제가 또 말을 숨겨야 돼요. 어머님들 상처받으실까봐 또 할 말 못하고 넘어가는데 오늘 부모님들이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반드시 들으셨으니까 따라주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있어요. 솔직히 말을 해서 저희 본사하고 여기 수풀림하고는요. 이 입시에 대한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뭐 컨설팅이든 관리 체계가 동일하게 돼 있어요. 여기 원장님이나 선생님들하고도 저랑 단톡방이 있고 계속 대화를 하고 정보가 다 들어가요. 이런 자료들 자체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공부 드리는데 여기를 이 동네 학원을 피하는 건 아니고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입시를 모르고 그냥 지필, 옛날 수능 방식에 이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와 관련돼서 교육과 관련돼서 상담하신다 그러면 수필학원 원장님이나 선생님한테 의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수필학원에서 어머님 아이들을 원하는 대학도 원하는 대학도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어머님 아이들 이렇게 돼요. 대치동으로 안 오셔도 여기서 필요한 거는 제가 여기 수필님 와서 어머님들이나 아이들 직접적으로 제가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수필님 한번 믿고 그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애들 한 명이라도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설명회 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